알겠습니다. 보내주신 원고의 모든 내용과 단어를 빠짐없이 유지하되 별표 오타와 비문, 문법 오류, 별표를 수정하고 자연스러운 대본 흐름이 되도록 다듬었습니다. 음성 인식 오류로 보이는 부분들, 신사, 중령이 중년, 골반적근, 골반기적은, 우려, 이을, 혈이 등을 문맥에 맞게 정확한 의학 용어와 표현으로 교정했습니다. 유튜브 대본 리라이팅, 중장년의 성건강. 오프닝.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김지민입니다. 오늘은 50살을 넘기고서도 여전히 자위 습관을 유지하고 계신 분들과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께서는 이 나이에 이런 습관이 과연 정말 건강한 것인지 스스로에게 물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혹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건강을 해치고 있는 것은 아닐까 걱정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만약 그 대답이 그렇다라면 저는 여러분께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이 주제는 많은 분들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문제이며 여전히 수많은 잘못된 인식이 존재하는 반면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는 매우 부족한 실정입니다. 안타깝게도 이것은 중장년 및 노년의 남성분들에게 가장 큰 걱정거리 중 하나이면서도 거의 언급되지 않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현재의 과학적 자료들을 연구한 후 저는 왜 이렇게 많은 분들이 혼란을 느끼는지 충분히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60세가 넘은 남성분들 중에서도 여전히 자위 습관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가 적지 않지만 이 습관이 자신의 건강에 어떤 실제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정확히 알고 있는 분들은 많지 않습니다. 특히 호르몬, 전립선, 나아가 배우자와의 성생활 능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걱정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최신 과학 연구를 바탕으로 솔직한 대화를 나누고자 합니다. 중년의 자위가 가져다주는 뜻밖의 10가지 이점을 하나씩 설명해 드린 뒤 주의하지 않으면 매우 위험할 수 있는 10가지 위험 요소 역시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으로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를 통해 여러분이 이 습관을 가장 올바르고 건강하게 유지하실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여러분은 일주일에 몇 번이나 이 습관을 유지하고 계신가요? 댓글에 숫자를 남겨주세요. 저는 여러분의 현재 상태가 정말 궁금합니다. 그럼 이제 시작해 보겠습니다. PART1. 건강에 주는 10가지 이점. 좋은 소식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중년과 노년기에 접어들면 몸에 여러 변화가 나타나지만 자위를 절제 있고 올바르게 실행한다면 여전히 일정한 건강상의 이점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이점은 음경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점입니다. 음경이 발기하면 혈액이 해면체라고 불리는 스펀지 같은 조직으로 몰리게 됩니다. 이 과정은 음경을 위한 일종의 가벼운 운동과 같습니다. 혈액이 자주 순환하면 조직의 탄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고 섬유화와 팽창 능력 저하를 억제할 수 있습니다. 이는 나이가 들수록 발기부전의 위험이 높아지기 때문에 특히 중요합니다. 한국과 일본의 일부 생리학 연구에서도 규칙적으로 발기가 이루어지는 것이 오랫동안 성적 자극이 전혀 없는 사람들보다 해면체 혈관 구조를 더 잘 보존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점은 많은 남성분들이 특히 관심을 갖는 부분으로 전립선 건강에 좋다는 점입니다. 이는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 선진국에서 대규모 연구가 진행되었는데 그중에는 미국 하버드 대학교 의과대학의 유명한 연구도 포함되어 있으며 수만 명의 남성을 수년에 걸쳐 추적 관찰했습니다. 그 결과 사정을 자주 하는 사람들은 사정 횟수가 매우 적은 사람들에 비해 전립선암에 걸릴 위험이 현저히 낮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생물학적으로 보면 규칙적인 사정은 전립선 안에 쌓일 수 있는 노폐물, 정체된 분비물, 염증을 유발할 수 있는 요소들을 배출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한국에서도 서울대학교의 일부 연구 결과를 통해 합리적인 사정 빈도와 고령 남성의 만성 전립선염 위험 감소 사이에 긍정적인 연관성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이점은 골반기저근의 힘을 강화해준다는 점입니다. 오르가슴에 도달하면 골반기저근이 리듬감 있게 수축하게 됩니다. 이 근육군은 발기 유지, 사정 조절, 그리고 배뇨 기능에까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골반 기저근은 약해지기 쉬워 요실금, 잦은 야간요, 소변 조절에 어려움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극치를 통해 이 근육군을 자주 활성화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케겔 운동과도 같습니다. 캐나다와 호주의 연구에 따르면 적절한 성생활이나 자위 활동을 유지하는 남성은 활동이 거의 없거나 전혀 없는 남성들보다 골반 기저근의 지구력이 더 좋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번째 이 점은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된다는 점입니다. 압박이 많은 현대 사회에서 젊은 사람들뿐 아니라 고령자 역시 스트레스, 불안, 정신적 긴장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오르가슴에 도달하면 혈중 코르티솔 수치가 눈에 띄게 감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코르티솔이 낮아지면 혈압이 더욱 안정되고 심장의 부담이 줄어들며 정신도 한층 평온해집니다. 다섯 번째 이 점은 행복 호르몬의 분비를 촉진한다는 점입니다. 오르가슴은 뇌에서 도파민이라는 즐거움과 흥분을 느끼게 하는 화학 물질과 흔히 유대 호르몬 또는 애정 호르몬이라고 불리는 옥시토신의 분비를 촉진합니다. 이 두 물질의 결합은 편안하고 기분 좋은 느낌을 만들어내며 정신 건강에 뚜렷하게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미국 국립보건원의 한 연구에서도 적절한 성생활이나 자위 활동을 유지하는 사람들은 우울증과 불안 장애의 비율이 더 낮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여섯 번째 이 점은 건강 문제를 조기에 발견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점입니다. 자신의 몸에 익숙한 분일수록 작은 이상 변화도 쉽게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적지 않은 남성분들이 자기 자극 과정에서 고환의 초기 징후, 이상한 궤양, 의심스러운 종양 등을 조기에 발견한 사례가 있습니다. 의학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는 매우 간단하지만 가치 있는 하나의 자가 검진 형태로 볼 수 있습니다. 독일과 스웨덴 같은 여러 나라에서는 비뇨기과 의사들도 특히 50세 이후 남성들에게 고환을 정기적으로 자가 검진하여 위험한 이상을 조기에 발견할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 이 점은 숙면과 깊은 잠을 돕는다는 점입니다. 오르가슴에 도달한 후에는 몸에서 옥시토신과 프로락틴이 분비되고 동시에 코르티솔 수치는 낮아집니다. 이러한 호르몬 변화는 몸을 깊이 이완된 상태로 이끌어 자연스럽게 졸음이 오고 잠들기 쉬운 상태를 만들어줍니다. 불면증, 얕은 잠, 야간 각성으로 고생하는 많은 고령의 남성분들에게 이는 결코 작은 도움이 아닙니다.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의 과학자들은 오르가슴 이후 나타나는 이러한 생리적 변화가 가벼운 수준의 자연 진정제와 비슷한 효과를 하여 수면의 질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밝혔습니다. 여덟 번째 이 점은 골반 전체의 혈액순환을 개선한다는 점입니다. 자위는 음경에만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방광, 전립선, 그리고 주변 근육들로의 혈류도 함께 촉진합니다. 혈액순환이 원활해지면 조직에 영양이 공급되고 노폐물이 배출되며 세포 회복도 더욱 효과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이는 혈액순환 장애로 인해 발생하는 각종 문제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는데 이러한 문제는 특히 당뇨병, 고혈압, 동맥경화 등을 앓고 있는 고령자에게 매우 흔하게 나타납니다. 일본의 혈관 생리학 연구들 역시 성생활과 자기자극이 고령자의 골반 부위 미세순환을 개선하는 데 효과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홉 번째 이 점은 사정 조절을 돕는다는 점입니다. 조루 증상을 겪고 있는 남성분들에게 자위는 매우 유용한 훈련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멈춤 시작과 같은 기술을 활용해 몸의 신호를 인지하고 사정 시점을 조절하는 연습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훈련을 꾸준히 하면 조절 능력이 향상되어 부부 생활의 질도 함께 개선됩니다. 미국과 한국의 일부 연구에서는 이러한 훈련 기법을 몇 달간 적용한 남성들이 실제 성관계에서 사정 조절 시간이 눈에 띄게 개선되었다는 결과를 보고한 바 있습니다. 열 번째 이 점은 성적 욕구와 성 관련 신경 전달 경로를 계속 활성화된 상태로 유지해준다는 점입니다. 사실 뇌는 인간의 가장 큰 성기관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자주 자기 자극을 하고 상상을 하면 쾌감과 욕구에 관련된 신경 전달 경로가 계속해서 유지됩니다. 이는 배우자와의 관계가 뜸한 시기에도 성욕이 잠들지 않도록 지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프랑스의 신경과학자들은 성적 자극을 적절한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이 성과 관련된 신경계의 가소성을 보존하는 데 도움이 되며 그 결과 나이가 들어서도 성욕을 오래 유지할 수 있다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PART, 주의해야 할 10가지 위험 요소. 비록 자위가 건강에 일정한 이점을 가져다 줄 수는 있지만 중년과 노년의 나이에서는 이를 제대로 조절하지 못할 경우 주의해야 할 위험 요소들도 분명 존재한다는 점을 여러분께 솔직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러한 영향들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게 서서히 나타나지만 장기적으로는 만성질환에 못지않은 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부정적인 영향을 정확히 이해하면 여러분께서 자신의 행동을 보다 안전하고 건강하게 조절하여 삶의 질에 악영향을 주지 않도록 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여러분께서 특히 유의하셔야 할 중요한 위험 요소들입니다. 첫 번째 위험은 사회적 고립의 위험입니다. 이는 현실의 관계에서 점점 멀어지게 만들 때 문제가 되기 시작합니다. 이 행위가 사람과의 친밀함, 특히 배우자와의 친밀함을 완전히 대체하게 되면 여러분은 외로움, 소외감에 빠지고 정신적 삶의 영역이 점점 좁아질 수 있습니다. 미국과 유럽의 심리학 연구들, 그 중에서도 미국 심리학회의 연구에 따르면 실제의 친밀한 관계에서 물러나는 경향이 있는 사람들은 노년기에 우울증, 불안, 삶의 질 저하에 더 쉽게 빠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대한 해결책은 자위를 어디까지나 보조적인 습관으로 인식하고 결코 실제 사람과의 정서적, 육체적 유대를 완전히 대신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위험은 피부에 아주 미세한 상처가 생길 위험입니다. 자위를 너무 거칠게 하거나 적절한 윤활제를 사용하지 않으면 음경에 얇고 민감한 피부는 쉽게 찰과상을 입게 됩니다. 이렇게 매우 작아 보이는 상처들이 세균이나 곰팡이가 침투하는 통로가 되어 자극, 염증, 국소 감염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한국의 비뇨기과 의사들 역시 윤활제 없이 건식으로 자위를 하다가 음경 피부염이 장기간 지속되어 병원을 찾는 고령 남성 사례들을 적지 않게 보고한 바 있습니다. 일본 도쿄의 한 연구에서도 50세 이상 환자들은 나이에 따른 면역력 저하로 인해 미세한 손상이 있을 경우 젊은 층보다 생식기 피부 감염 위험이 더 높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자위를 부드럽게 하고 과도한 마찰을 피하며 피부에 안전한 수용성 윤활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위험의 심각성을 분명히 보여주는 실제 사례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62세의 한 환자가 귀두 부위의 통증과 붓기, 발적이 오래 지속되는 상태로 내원한 적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자극이라고 생각해 참고 지냈지만 약 2주가 지나자 증상이 악화되었고 고름과 악취가 동반된 감염이 발생했습니다. 병력을 자세히 확인한 결과 그는 윤활제 없이 건식으로 자위를 자주 해왔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아주 작은 상처들로부터 세균이 침투해 심한 염증을 일으켰고 결국 장기간 항생제 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이는 많은 분들께서 반드시 새겨들어야 할 중요한 교훈입니다. 세 번째 위험은 감각 저하와 감각 둔화 현상입니다. 오랜 기간 동안 항상 같은 방식, 같은 리듬, 같은 압력으로 자위를 지속하게 되면 뇌는 그 자극에 점점 익숙해져 그 형태의 자극에만 강하게 반응하는 경향을 보이게 됩니다. 그 결과 실제로 배우자와 관계를 가질 때에는 외부 자극이 뇌가 익숙해진 기준 수준만큼 강하지 않다고 느껴져 쾌감을 느끼기 어렵거나 심지어 절정에 도달하기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미국 스탠퍼드 대학교의 신경과학자들은 뇌의 보상 시스템이 반복적인 자극에 매우 빠르게 적응하여 이른바 감각 둔화 현상이 나타난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자극 방식, 리듬, 집중 부위를 의도적으로 변화시키며 숙련된 하나의 패턴만 고집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네 번째 위험은 잠재적인 발기부전 문제를 가릴 수 있다는 점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자위를 할 때는 발기가 가능하지만 배우자와 함께 할 때는 발기가 어렵다면 이는 단순한 심리적 문제만은 아닐 수 있습니다. 많은 경우 이는 심혈관 질환, 당뇨병, 이상지질혈증, 남성 호르몬 이상과 같은 더 심각한 질환의 초기 신호일 수 있습니다. 유럽 심장학회의 연구에 따르면 발기부전은 심근경색이나 뇌졸중과 같은 중대한 심혈관 사건이 발생하기 3에서 5년 전부터 먼저 나타날 수 있는 증상으로 보고되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아직 자위는 되니까 괜찮다는 생각만으로 스스로를 안심시키고 있다면 이는 몸이 보내는 중요한 경고 신호를 무심코 지나치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무엇보다 먼저 전문의를 찾아 종합적인 검사를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저는 매우 안타까운 한 사례를 직접 겪은 적이 있습니다. 58세의 한 남성분은 자위를 규칙적으로 하고 있었고 스스로 매우 건강하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내와의 관계에서는 발기를 유지할 수 없어 점점 부부 생활을 피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갑작스러운 심한 흉통으로 응급실에 실려와 심근경색 진단을 받았고 그제야 오래전부터 관상동맥 질환을 앓고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되돌아보면 발기부전은 그가 수년 동안 무시해왔던 가장 이른 경고 신호였던 것입니다. 5번째 위험은 부적절한 자세로 인한 신경 압박의 위험입니다. 단단한 의자에 오래 앉은 채로 쪼그려 앉아서 또는 회음부를 오래 누른 자세로 자위를 할 경우 생식기의 감각과 기능을 담당하는 중요한 신경인 등부신경이 압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결과 음경과 회음부의 저림, 통증, 따끔거림, 감각 저하와 같은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심한 경우 이러한 상태가 오래 지속되어 감각 이상을 일으키고 이후의 성생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독일 하이델베르크 대학교의 음부신경 압박 증후군 관련 연구들에서도 자극 행위를 포함해 잘못된 자세로 장시간 앉아있는 습관이 신경 손상에 기여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는 등을 대고 편안하게 누운 자세에서 허리와 엉덩이 아래에 쿠션을 받쳐주는 등 회음부에 장시간 직접적인 압력이 가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6번째 위험은 자위가 건강하지 못한 감정 해소 수단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스트레스, 무료함, 외로움, 분노를 해소하는 유일한 방법으로 사용하게 되면 이는 쉽게 심리적인 의존 습관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현실의 문제를 마주하고 해결하기보다는 짧은 쾌감의 순간 속으로 도피하려는 경향이 강해집니다.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의 중독 행동 연구에 따르면 감정을 빠르게 해소해주는 어떤 행동이든 장기간 스트레스 상황에서 반복되면 의존 위험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특히 중년기에 접어들어 건강 저하, 직장 문제, 경제적 부담, 자녀의 독립, 은퇴 이후의 고독감 등 여러 압박을 동시에 겪는 시기에 자위를 감정 해소의 수단으로 지나치게 의존하게 되면 실제 삶의 시련을 견디고 적응해 나가는 능력이 점점 약해질 수 있습니다. 저는 불면증과 지속적인 공허감으로 내원한 61세의 한 남성 김재호 씨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충분한 상담 끝에 그는 우울하거나 화가 날 때마다 부정적인 감정을 잊기 위한 방법으로 자위를 해왔다고 털어놓았습니다. 처음에는 일시적으로 마음이 편해졌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오히려 더 우울해지고 친구를 만나거나 산책을 하거나 아내와 대화를 나누는 등 다른 활동들에 대한 흥미를 점점 잃어갔습니다. 이는 자위가 유일한 대처 기제가 되었을 때 정신적인 삶이 얼마나 쉽게 빈곤해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매우 전형적인 사례입니다. 이러한 상태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규칙적인 신체 활동, 명상, 독서, 각종 동호회 활동에 참여하거나 혹은 가족과 친구들과 솔직하게 대화를 나누는 등 보다 건강한 해소 방법을 주도적으로 찾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7번째 위험은 죄책감이나 수치심이 오래 지속되는 것입니다. 한국의 전통문화를 포함한 많은 동아시아 문화권에서는 자위가 흔히 말하기 어려운 행위, 심지어는 그릇되고 단정하지 못한 행동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이러한 편견과 인식이 자위를 할 때마다 무의식적으로 죄책감, 수치심, 자기 비난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러한 부정적인 감정이 쌓이면 스트레스, 불안, 심지어는 본인도 이유를 알기 어려운 가벼운 우울 상태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서울대학교의 한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성행위와 관련된 지속적인 죄책감을 지닌 성인들은 이를 보다 중립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보다 내적인 긴장 수준이 현저히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 환자 중 한 분인 58세 박민규 씨는 자위를 할 때마다 스스로를 책망하고 벌을 받을지도 모른다는 불안에 시달렸습니다. 이러한 상태가 수년간 지속되면서 그는 만성적인 불면에 시달렸고 쉽게 짜증을 내며 부정적인 생각에 자주 빠졌습니다. 이후 심리 상담을 통해 그는 자신이 과학적 근거가 부족한 오래된 신념에 지나치게 큰 영향을 받고 있었다는 사실을 점차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만약 여러분도 이와 비슷한 상태에 있다면 심리 상담가와의 대화는 매우 필요한 과정이며 이를 통해 이 습관을 보다 과학적이고 중립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고 불필요한 자기 비난에서 벗어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8번째 위험은 사정을 지나치게 자주 할 경우 골반 부위에 올혈이 생기는 상태입니다. 하루에 여러 번이거나 여러 날 연속으로 사정을 하는 등 지나치게 높은 빈도로 사정할 경우 골반과 고환 부위에 불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때 고환, 사타구니, 회음부에 묵직한 불편감이나 둔통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생식기 부위로 혈액이 단시간에 과도하게 몰렸다가 충분히 빠져나가지 못하면서 발생합니다. 일본 교토대학교의 생리학자들은 고령 남성의 경우 젊은 층보다 골반 부위의 혈액 순환 조절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잦은 사정 이후 우렬과 통증이 발생할 위험도 더 높다고 보고한 바 있습니다. 제가 치료했던 또 다른 사례로는 55세의 한 남성이 있었는데 그는 성기능 저하를 걱정한 나머지 매일 자위를 했고 어떤 날에는 하루에 2번씩 자위를 하기도 했습니다. 약 2주가 지나자 그는 고환이 묵직하게 아프고 오래 앉아있기가 불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검사를 해보니 과도한 자극으로 인한 골반 우렬로 진단되었습니다. 다행히 자위 빈도를 줄이고 충분히 휴식을 취한 후 증상은 호전되었습니다. 이 사례는 특히 중년과 노년기에는 자신의 몸의 신호에 귀를 기울이고 자위를 반드시 절제하고 적당하게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원칙인지를 잘 보여줍니다. 9번째 위험은 정자의 질이 일시적으로 저하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아직도 자녀를 더 갖고자 하는 바람이 있는 분들의 경우 매일 또는 지나치게 잦은 사정은 각 사정 시 정자 농도를 낮출 수 있습니다. 이는 빈도를 조절하면 장기적으로 생식 능력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지만 단기적으로는 임신 가능성을 낮출 수 있습니다. 유럽 생식의학회의 생식 전문가들은 최적의 정자질을 유지하기 위해 남성은 사정 사이에 약 2일에서 5일 정도의 휴식 기간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는 고환이 정자를 가장 좋은 밀도와 운동성으로 충분히 생산하고 축적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함입니다. 독일과 스위스 같은 일부 선진국에서는 난임 클리닉에서 정액 검사를 진행하기 전 고령 남성들에게 사정 빈도에 대해 매우 꼼꼼하게 상담을 진행합니다. 그 결과 짧은 기간 동안 사정을 지나치게 자주 한 사람들은 성생활 리듬을 합리적으로 조절한 사람들보다 정자 수치가 더 낮은 경향을 보인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따라서 현재 자녀를 원하고 있는 시기라면 절제하고 과학적으로 사정 빈도를 조절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10번째 위험은 성인 영상물에 과도하게 의존함으로써 현실과의 연결이 약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항상 과장되고 비현실적이거나 지나치게 연출된 영상물과 함께 이루어질 경우 뇌는 점차성에 대해 왜곡된 기대를 형성하게 됩니다. 그로 인해 여러분은 배우자에게서도 현실에서는 기대하기 어려운 모습, 행동, 반응을 무의식적으로 바라게 될 수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이는 부부 생활에서의 실망감과 권태로 이어지기 쉽고 심지어는 실제 사람에 대한 성적 욕구 자체가 감소하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습니다.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교와 독일 막스 플랑크 연구소의 연구에 따르면 장기간 음란물을 소비하는 행위는 뇌가 일반적인 성적 자극에 반응하는 방식 자체를 변화시켜 현실적인 상호작용에서 충분한 쾌감을 느끼기 어렵게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저는 62세의 한 남성을 만난 적이 있는데 그는 아내와 가까이 있을 때 예전만큼의 흥미를 느끼지 못한다고 솔직히 고백했습니다. 아내는 여전히 많은 배려를 하고 노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더 깊이 이야기를 나눈 끝에 그 원인은 그가 수년간 성인 영상물에 지나치게 의존해왔다는 사실로 밝혀졌습니다. 비현실적인 이미지들이 그의 머릿속에 실제 생활에서는 적용할 수 없는 기준을 만들어 놓았던 것입니다. 그가 스스로 영상물 시청을 점차 줄이고 아내와의 감정과 유대에 다시 집중하기 시작한 이후에야 그의 성생활은 서서히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의 해결책은 상상과 현실 사이의 균형을 잘 유지하고 진짜 감정과 친밀함, 그리고 배우자와의 교감과 나눔에 더 많은 비중을 두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방금 말씀드린 10가지 위험은 중년과 노년 남성들이 자위를 잘못된 방식으로 하거나 과도하게 할 때 흔히 겪을 수 있는 대표적인 위험들에 해당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자위를 하느냐 마느냐가 아니라 그 습관을 어떻게 유지하고 있느냐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몸은 젊을 때처럼 빠르게 회복되지 않기 때문에 아주 작은 손상이라도 훨씬 오래가는 후유증을 남길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여러분께서 자위를 보다 침착하고 과학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고 자신의 건강에 책임지는 태도를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몸의 신호에 귀를 기울이고 절제할 줄 알며 자세와 강도를 조절하고 무엇보다도 자위를 잠재적인 건강 문제를 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지 않는다면 불필요한 위험은 충분히 줄일 수 있습니다. 50대, 60대, 그리고 그 이후의 나이에서도 가장 소중한 것은 여전히 육체적, 정신적으로 균형 잡힌 온전한 건강이며 이를 바탕으로 가족과 배우자와 함께 평온하고 충만한 삶을 이어가는 것입니다. PART3, 안전한 실천을 위한 7가지 원칙. 여러분, 지금까지 자위의 이점과 함께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까지 함께 살펴본 뒤 저는 자위를 하게 될 경우 그것이 장기적인 건강에 해를 끼치지 않고 안전하고 건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돕는 몇 가지 중요한 원칙을 추가로 공유하고자 합니다. 이 원칙들은 특히 신체적 변화, 호르몬 변화, 회복력 저하가 뚜렷해지는 50세 이상의 남성분들께 더욱 적합합니다. 첫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원칙은 항상 자신의 몸의 신호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이 나이에는 더 이상 젊었을 때의 몸과 자신을 비교해서는 안 됩니다. 행위 후에 장시간 피로가 지속되거나 아랫배, 고환 부위가 묵직하게 아프거나 몸 전반이 불편하게 느껴진다면 그것은 이미 빈도나 강도가 몸이 견딜 수 있는 한계를 넘었음을 알리는 신호입니다. 이럴 때는 반드시 스스로 조절하여 횟수를 줄이고 충분히 휴식을 취하며 몸의 반응을 관찰해야 합니다. 단지 여전한 실력을 증명하려는 마음은 오히려 건강을 더 빠르게 악화시킬 뿐입니다. 두 번째 원칙은 항상 절제와 균형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절대적인 기준의 횟수는 존재하지 않지만 공통적인 원칙은 자위가 강박적이거나 의존적인 행동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만약 매일 반드시 해야만 마음이 편해지는 상태라면 이는 자신의 생활 리듬을 다시 점검해야 한다는 신호입니다. 대부분의 중년 및 노년 남성에게는 연속적으로 반복하는 것보다 며칠 간격을 두고 적당한 빈도를 유지하는 것이 훨씬 더 안전합니다. 세 번째 원칙은 행위를 하는 상황과 당시의 마음 상태를 점검하는 것입니다. 자위는 스트레스, 분노, 좌절, 우울함을 해소하는 유일한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정신적으로 힘들 때마다 그것에만 의존하게 되면 점차 다른 건강한 감정 조절 방법을 잃게 됩니다.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가 이 행동을 하는 이유는 자연스러운 생리적 욕구 때문인가? 아니면 어떤 부정적인 감정을 피하고 싶어서인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여러분의 행동을 더 올바르게 조절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네 번째 원칙은 신체적인 안전을 철저히 확보하는 것입니다. 가능한 한 편안한 자세에서 시행하고 회음부나 허리 아래쪽에 장시간 압력이 가해지는 자세는 피해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베개를 이용해 허리와 엉덩이를 받쳐주는 것도 좋습니다. 수용성 윤활제를 사용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데 이는 마찰을 줄여주고 특히 이 나이에 얇아지고 상처가 쉽게 나는 피부의 미세 손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시행 전후로 청결을 철저히 유지하는 것 역시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할 원칙입니다. 다섯 번째 원칙은 자위를 이용해 건강 문제를 숨기지 않는 것입니다. 발기부전 증상, 비정상적인 성욕 저하, 사정시 통증, 정액에 피가 섞이는 증상 등이 나타난다면 아직 자위는 되니까 괜찮다고 스스로를 안심시켜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이러한 신호들은 심혈관 질환, 당뇨병, 전립선염, 내분비 이상과 같은 심각한 질환과 관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조기에 병원을 찾는 것은 결코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자신의 건강과 가족에 대한 책임 있는 행동입니다. 여섯 번째 원칙은 상상과 현실 사이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성적 상상을 갖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상상이나 영상 속 이미지가 성에 대한 인식을 완전히 지배하도록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배우자와의 실제 부부 생활은 친밀함, 이해, 배려, 소통, 그리고 상호 존중을 통해 가꾸어져야 합니다.
감정적인 연결은 육체적인 쾌감 못지않게 중요하며 수십 년을 함께한 부부일수록 더욱 그렇습니다. 7번째 원칙은 지나친 죄책감으로 스스로를 괴롭히지 않는 것입니다. 이 나이에는 마음의 평안과 안정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자위를 개인적인 생리현상으로 받아들이고 안전한 범위 안에서 시행하며 자신과 타인에게 해가 되지 않는다면 부끄러움이나 과도한 자기 비난을 짊어질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죄책감 때문에 긴장하고 불면에 시달리며 부정적인 생각이 오래 지속된다면 심리상담을 받아보는 것도 충분히 고려해 볼 만한 선택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께 가장 강조하고 싶은 가장 중요한 원칙은 항상 전반적인 건강을 최우선에 두는 것입니다. 50대, 60대 그리고 그 이후의 나이에서 건강이란 단지 성기능만의 문제가 아니라 심혈관, 혈압, 수면, 정신건강, 그리고 가족과의 유대까지 모두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자위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이 전체적인 그림 속에서 아주 작은 한 부분일 뿐이며 결코 삶의 다른 중요한 가치들을 지배하거나 가려서는 안 됩니다. 저는 이 원칙들이 여러분께 하나의 나침반이 되어 주기를 바랍니다. 절제할 줄 알고 몸의 신호에 귀 기울이며 감정을 존중하고 건강을 주도적으로 돌볼 줄 안다면 여러분은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더욱 단단하고 평온한 노년의 삶을 충분히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클로징. 여러분, 여기까지 오면 우리가 중년과 노년의 자위에 대해 보다 전체적이고 과학적이며 객관적인 시각으로 꽤 긴 여정을 함께 걸어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잠재적인 이점부터 마주칠 수 있는 위험들, 그리고 안전을 지키기 위한 중요한 원칙들까지 살펴본 만큼 여러분께서도 자신의 성건강과 전반적인 건강을 보다 차분하고 덜 불안한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셨기를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께 가장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은 해야 한다, 하지 말아야 한다가 아니라 자신의 몸에 귀 기울이고 절제할 줄 알며 자신과 배우자를 존중할 줄 아는 태도입니다. 50대, 60대 그리고 그 이후의 나이에서 가장 큰 가치는 기량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평안, 건강의 안정, 그리고 가족과의 단단한 유대에 있습니다. 삶의 속도를 조금 늦추고 아주 사소한 습관 하나하나까지도 의식하며 살아갈 때 그 습관이 비록 사적인 것이라 하더라도 삶의 질은 훨씬 더 긍정적인 방향으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는 또한 이 주제가 매우 민감하여 누구나 쉽게 공개적으로 이야기하거나 질문하기 어려운 주제라는 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바로 그 침묵이 불필요한 오해와 걱정, 그리고 압박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영상을 보시면서 궁금한 점이나 걱정되는 부분 또는 조심스럽게 나누고 싶은 개인적인 경험이 있으시다면 아래 댓글에 정중하게 남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제 전문 범위 내에서 최대한 성실히 읽고 답변드려 여러분께서 보다 정확한 정보를 갖고 안심하며 건강을 돌보실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오늘의 내용이 여러분 자신이나 같은 또래의 지인에게 도움이 되고 의미 있다고 느끼셨다면 영상에 좋아요를 눌러주셔서 저와 채널을 응원해주시면 진심으로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한 번의 좋아요는 중년과 노년 남성분들을 위한 쉽고 가까우며 실질적인 의학 콘텐츠를 계속 만들어가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또한 아직 채널을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도 함께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저는 심혈관 건강, 혈압, 수면, 남성 호르몬, 성기능, 그리고 나이가 들어도 건강하고 평온하게 살아가기 위한 다양한 주제들을 계속해서 진정성 있게 존중의 태도를 가지고 신뢰할 수 있는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나누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모두에게 늘 건강과 마음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오늘 영상의 마지막입니다. 감사합니다.